엔지 감독은 번리전 이후 인터뷰에서 안타깝게도 벤 데이비스는 이번 경기 햄스트링 부상처럼 보인다. 몇 주 동안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은 우리의 진정한 전사였기에 이 부상은 또 다른 타격이다라면서 벤 데이비스마저 부상으로 당분간 결장한다는 수비수 추가 부상 소식을 밝혔습니다. 양쪽 풀백인 데이비스와 에메르송을 활용하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라는 말을 증명해준 엔지 감독이라도 뭐 이제는 진짜 방법이 없죠. 이군 멤버인 필립스나 도링턴을 불러오거나 새로운 수비수를 영입하는 방법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센터백 영입이 매우 절실해졌는데 드라구신 영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제노아가 원하는 금액은 3천만 유로인데 토트넘은 2,500만 유로의 추가 조항으로 영입하려고 한다고 해서 500만 유로 정도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비싸게 사는 것보다는 싸게 사는 게 좋긴 한데 문제는 그렇게 500만 유로를 깎으려는 동안 강력한 경쟁자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이겠죠. 드라구신의 경우 사실 이적 시장이 열리기 전에 이미 이적설이 터지면서 가능하면 빨리 데려와서 빠르게 데뷔를 시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베르는 임대와는 달리 이제는 영입을 확신하기도 힘들게 됐습니다. 그 경쟁자가 바로 나폴리와 미넨인데요. 공교롭게도 두 팀 모두 김민재와 연관이 있는 제대로 된 센터백 맛을 본 팀들입니다. 나폴리는 2천만 유로에 선수 2명을 더해서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 미넨도 제노아가 원하는 3천만 유로를 선뜻 모두 주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500만 유로 깎으려다가 소문이 다 나서 상당히 골치가 아파진 토트넘인데 드라구신 선수 본인이 다른 리그보다는 프리미어리그를 많이 선호한다는 게 다행입니다. 솔직히 드라구신 입장에서 많이 뛰고 싶다면 미넨보다는 토트넘이 더 가능성 높거든요. 미넨은 기본적으로 김민재가 붙박이 주전에 우파메카노와 데리우트까지 자리 잡고 있어서 드라구신은 최대로 잡아도 4옵션입니다. 특히 데리우트는 과거 유벤투스 시절에도 드라구신을 경쟁에서 밀어냈던 장본인이라서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 않을까요? 반면 토트넘은 로메로와 반더벤 바로 다음으로 3순위 정도는 되기 때문에 로테이션을 통해서 훨씬 출장 기회가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지금 오면 바로 주전 확정이잖아요. 반더벤은 아직 100% 컨디션이 아닌 듯하고 로메로도 2-3주는 걸린다고 했다 보니까 오기만 하면 바로 선발 출전이 예상됩니다. 토트넘 전문 기자인 골드 기자에 따르면 드라구신을 얼마나 빠르게 영입하는가에 따라 오는 15일에 있는 메뉴 원정 경기에서 데뷔전을 바로 치를 수도 있다고 하네요. 외모만 보면 이미 중견 선수처럼 보이시겠지만 드라구신은 2002년생으로 겨우 21살입니다. 이강인보다 한 살 어린 거 믿어지시나요? 상당히 어린 선수인데 프리미어리그가 꾸민 드라구신의 데뷔전이 메뉴의 올드 트래포드다? 이건 뭐 완전히 꿈꾸던 일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드라구신의 마음은 이미 토트넘으로 많이 쏠려 있다고 보는 매체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어리그의 인기가 가장 높고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로 와야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고 몸값도 더 많이 올릴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UEFA가 유럽대회 결과를 바탕으로 매긴 국가 간 순위에서도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압도적으로 1위라는 팩트도 있습니다. 잉글랜드가 10만 533점으로 단독 1위, 8만 6,114점의 스페인이 2위, 이탈리아의 점수는 8만 3,284점으로 3위에 불과했거든요. 클럽 순위로 보더라도 1위부터 10위까지 중에 프리미어리그 소속팀이 총 4팀으로 최다고 독일, 이탈리아 2팀, 스페인, 프랑스 1팀씩으로 프리미어리그가 가장 앞섰습니다. 드라구신이 프리미어리그를 선호하는 게 뭐 괜한 허영심은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당장 오늘 오전에 해외 매체들이 미네 이적설을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안심할 수만은 없는 게 맞는데요. 루마니아 한 기자는 아주 파격적으로 24시간 안에 드라구신의 미네행이 확정이라면서 상황이 반전됐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네는 제노아로부터 드라구신을 영입하는 데 가까워졌다. 이 협상은 오늘 긍정적인 협상을 거쳐 내일 확정될 것이다 라면서 지난 48시간 동안 상황이 드라마틱하게 변해서 드라구신의 행선지가 바뀌었다고 한 겁니다. 사실 토트넘 팬들 사이에서 드라구신은 이미 거의 우리 선수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이 보도의 후폭풍은 강렬했습니다. 토트넘 커뮤니티에는 이미 과거 유벤투스 때 같은 팀 출신이던 벤탄쿠르, 클레스키와 함께 드라구신이 같이 찍은 사진까지 공유하게 되면서 뭐 한 식구나 다름없다는 듯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찬물을 한 바가지 끼얹는 느낌이었죠. 드라구신이 토트넘을 선호했던 이유도 과거 친했던 동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닌지 뇌피셜로 추측까지 하는 팬들이 꽤 많았고요. 팬들은 유벤투스 시절의 사진을 보면서
유벤투스가 힘들게 모아놓은 3명을 토트넘이 다 차지하게 됐네. 이 친구들을 모두 영입해서 다행이다. 드라구신을 꼭 영입해서 이 3명의 우정을 지켜주길 바래. 반더벤과 드라구신이 나란히 서면 완전 영화 배우들 같을 것 같아. 난 이 영입 찬성이야 등등 드라구신 영입을 매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이브닝 스탠다드의 댄 킬패트릭 기자는 뮌헨이 토트넘이 영입하려던 드라구신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다. 이건 다이의 미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면서 최악의 경우 뮌헨이 드라구신을 영입하면서 다이어 영입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까지 언급했죠. 500만 유로를 다이어 보내는 비용이라고 하면 그냥 3천만 유로에 빨리 협상을 하는 게 더 나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이후 후속 보도들을 통해서 뮌헨 이적 확정은 아닌 걸로 결론 났습니다. 일단 뮌헨 전문 기자인 독일의 플래텐버그가 뮌헨이 드라구신 영입 전에 참전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여전히 토트넘이 선두에 있다. 나폴리도 계속 영입 추진 중이다. 뮌헨에도 기회가 있지만 시간이 없다. 토트넘과 제노아는 이적 협상의 합의에 거의 다 도달했다라면서 앞선 루마니아 기자의 보도와 정반대 내용을 스카이 스포츠 독일을 통해 전했습니다. 또 이강인 이적설을 최초 보도했던 스페인의 마테오 모레토도 토트넘이 앞섰다고 했죠. 토트넘은 드라구신 영입에 가장 앞서 있으며 앞으로 24시간 내에 거래를 성사시키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토트넘도 드라구신 영입을 빠르게 마무리하기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과연 드라구신이라는 선수가 토트넘에 잘 어울리는 선수냐는 건데 많은 매체들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분명히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인 건 맞습니다. 드라구신은 지난 시즌이 첫 풀시즌이었는데 2부 리그였던 제노아에서 38경기 4골로 수비뿐만 아니라 공격에도 많이 기여했죠. 골 넣는 수비수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겁니다. 실제 강력한 공중볼 경합이 장점으로 세트피스에서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선수죠. 속도 역시 반더벤만큼 빠르진 않지만 최고 시속이 33.56km로 충분히 준수합니다. 로메로와 반더벤에 이은 3옵션 센터백으로 딱 맞는 선수라고 봐도 될 듯한데요. 가끔 풀백에도 배치된 적이 있는 걸 보면 드리블로 전진하는 능력도 갖추고 있어서 확실히 NG볼에 잘 어울리는 선수 같습니다. 챔스 16강을 위해서 수비 보강이 필요한 2옵션 나폴리, 리그 우승과 챔스 우승을 위해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겠다는 수비 보강 4옵션, 오로지 프리미어리그를 원해서 챔스 가기도 힘들어하는 토트넘 3옵션? 그런데 토트넘을 선택한다? 와, 드라구신도 정말 대단하네요. 이제 맨유전이 일주일도 안 남은 상황인데 빠르게 드라구신 영입을 완료해야만 훈련 후에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수비만큼이라도 포로, 드라구신, 반더벤, 우독이 포백이 가능하면 충분히 승리 확률이 있다고 보거든요. 여러 번 언급했다시피 올 시즌 메뉴 공격력은 매우 처참하기 때문에 드라구신, 반더벤이면 무실점 경기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무조건 데려와야 하는 선수는 맞잖아요. 여러분은 드라구신 영입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십시오. 이상 흰송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컨텐츠 곧바로 준비 중이니까 꼭 와주세요. 꼭이요.